최근 중국에서 찍힌 위성 사진이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중국 남부 푸젠성의 샤먼시에 전에 없던 거대한 무덤이 생겨났기 때문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무덤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해외 기자들이 심도 깊게 그 무덤을 조사하면서 마침내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자전거의 무덤이었죠. 1인 1자전거가 기본이라는 중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애용합니다. 제대로 된 자전거 도로가 있을 정도로 자전거가 보편화되어 있는 나라죠. 신호등에도 자전거 신호가 표시될 정도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중국인들은 마치 가족처럼 그들의 자전거를 아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위성사진에 잡힌 자전거 무덤의 모습이 만천하에 까발려지면서 역시 중국인은 중국인이라는 반응을 이끌어내게 되죠. 요즘 한국의 길거리에서는 종종 노란색 자전거와 마주칠 수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카카오티 바이크로 시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죠. 이런 서비스는 시 자체에서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따릉이, 대전의 타슈, 광주의 타란깨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최초로 고안해낸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오포라는 기업이 공유 자전거라는 산업 자체를 창조했고 선발주자로 나서며 중국에서 공유 자전거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 서비스를 개시했을 땐 중국인 전부가 노랗고 파란 형형색색의 공유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시민의식이 열악하기로 유명한 중국에서 과연 잘 될까? 라는 의문을 품었었는데요. 슬픈 예감은 왜 빗나가질 않는 것일까요? 그 많던 공유 자전거들은 전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죠. 자전거가 전부 어디로 가버렸나 싶었는데 촬영된 위성사진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장난 자전거들은 한데 모여 마치 산처럼 커다란 무덤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전거 무덤의 자전거들은 전부 고장난 것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이 타다가 자전거를 고장냈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제갈 길을 가버린 탓이었죠. 하지만 오포는 왜 자전거들을 고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장난 자전거를 수거해 고치는 것보다 그냥 폐기해버리는 게 더 싸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고장난 자전거를 선별한 뒤 회수해 수리하고 다시 배치하는 비용은 자전거 한 대를 새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포의 공유 자전거를 빌리기 위해서는 1인당 90부위안의 보증금을 맡겨야 했는데요. 2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죠. 게다가 한 번 탈 때 내는 비용이 아닌 명백한 보증금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자전거를 반납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사실상 오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오포는 보증금을 환불해줄 능력마저 잃고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낮은 퀄리티로 엄청나게 양산해냈던 오포의 자전거들은 그렇게 버려져 거대 무덤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공유 자전거 시스템을 창조해낸 중국의 오포. 오포는 망했고 다른 기업들도 전부 파산해서 지금 중국에서 공유 자전거 시스템은 있던 적도 없었던 것처럼 다들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공유 자전거 산업을 수입한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2019년을 전후하여 한국에 나타났고 늘어나기 시작한 공유 자전거들은 2022년인 지금까지도 금형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다른 건 안 가져가도 자전거만큼은 훔쳐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그것도 전부 옛말인 듯 한국의 공유 자전거는 원활하게 대여와 반납이 잘 이루어지고 있죠. 한국에서 공유 자전거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시 자체에서까지 공유 자전거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은 처음 한국이 공유 자전거 사업을 받아들였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보다 더 효용성 있고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입니다. 중국처럼 적은 금액을 투자해 질 나쁜 자전거를 양산해내지 않고 처음부터 자전거의 퀄리티에 신경 써서 한 번 타 본 사람들이 다시 공유 자전거를 찾을 수 있게 유도했으며 반납의 경우에도 렌탈 규정을 철저하게 설정해 이용자가 반납하지 않고 자가처럼 사용하는 경우 수십만 원의 위약금을 물도록 체계를 갖추어 놓았죠. 21세기에 비약적으로 성장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초로 개발해낸 사업이라도 말아먹고 말았던 중국을 반면교사 삼아 한국의 사업가들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편리한 서비스가 나와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